이때 화이삭스는 에이스 게럭 크로셰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크로셰의 에이전트가 인수관리를 요구하면서 크로셰를 데려가는 팀은 장기 계약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PS 등판을 거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크로셰는 트레이드되지 않았고 화이삭스는 7월 이후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4이닝 이하로 던지게 합니다. 지난해 조시 헤이더는 샌디에고에서 연투와 멀티이닝을 거절합니다.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데 혹사를 하고 나가면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마무리가 이런 마인드이다 보니 팀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습니다. 덕분에 적게 던지고 FA가 된 헤이더는 마무리 역대 2위에 해당되는 5년 9.500 만 달러 계약을 휴스턴과 맺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서 연투와 멀티이닝 등판을 마구합니다. 헤이더의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름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FA가 될 선수를 잡지 않을 팀은 어차피 내년엔 우리 선수가 아니니 갈아버리게 됩니다. FA가 될 선수도 좋은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 과도하다고 생각한 경우는 2008년 마감 시한 때 사바시아를 데려와 말도 안 되는 등판을 시켰던 미러키 매든 감독이 사람 잡을 뻔했던 2016년 체프먼이었습니다. 둘은 새로 입단한 양키스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지만 최고의 성적을 찍고 FA가 된 선수들을 데려간 많은 팀들이 덤터기를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참고 뛰었다가 새로운 계약을 맺고 들어놓거나 인생 최대의 목표를 이뤘다는 생각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헤이더의 에이전트가 크로셰의 에이전트이기도 합니다. FA를 앞둔 헤이더야 그렇다 치고 FA까지 2시즌 반이 남은 크로셰는 왜 그랬던 걸까요? 크로셰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네시 대학 출신인 크로셰는 2020년 드래프트에 나옵니다. 드래프트 랭킹은 11위였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대학 좌완이 나오면 눈이 돌아가 버리는 화이삭스가 지나칠 리 없었습니다. 2010년 하퍼와 마차도에 이어 드래프트 랭킹 1위였지만 위험하다고 판단해 상위 팀들이 건너뛴 세일을 1순위에서 뽑고 2014년에는 2위였던 로던을 3순위로 뽑았던 화이삭스는 2018년에 크로셰를 11순위로 뽑습니다. 크로셰는 아담 디키를 제치고 테네시 대학 최상위 지명자가 됩니다. 크로셰는 로던처럼 다 키가 크고 세일처럼 깡마르지도 않았지만 대학 리그를 씹어먹었던 둘과 달랐습니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1학년 때 5.51, 2학년 때 4.01을 기록했고 3학년 때는 한 경기 등판 후 코로나로 리그가 취소됐습니다. 세일이 마지막 2년 동안 192이닝을 던지고 로던이 3년 동안 346이닝을 던진 반면 크로셰는 3년 동안 132이닝에 그쳤습니다. 항상 너무 서두르는 화이삭스는 메이저리그로 직행시켰고 6경기에서 6이닝을 던진 크로셰는 PS 경기에서도 긴장을 경험했고 이는 2022년 4월에 토미 존 수술로 이어집니다. 수술에서 돌아온 크로셰는 2023년 25이닝을 던졌고 올해 선발 전환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크로셰는 대학 1학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와 토미 존 수술로 인해 6년 동안 200이닝을 던졌고 한 시즌 최고 기록은 65이닝입니다. 그런 크로셰가 석 달 동안 18경기에 나서 100이닝을 넘게 던졌으니 에이전트가 발을 동동 구른 것도 이해가 가는 점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디트로이트가 타릭 스쿠볼을 내놓지 않으면서 크로셰는 마감 시한에 투수 최대어였던 켄 로젠탈에 따르면 에이전트의 인수 관리 요구로 인해 크로셰의 가치가 낮아지는 일은 없었고 많은 팀들이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쟁한 두 팀은 다저스와 필리스였습니다. 특히 다저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화이삭스는 필리스에게는 앤드류 페인터, 다저스에게는 달튼 러싱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했고 다저스는 리버 라이언을 제안했지만 화이삭스가 부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실제로 라이언은 마감 시한이 끝나자마자 팔꿈치를 다쳤고 토미 존 수술을 받습니다. 크로셰는 6월까지 4위 영상 컨텐더였다가 조용히 시즌을 마치게 되지만 엄청난 위력을 증명합니다. 유망주 시절 만점을 받았던 포심은 좌완 선발 중 평균 구속 1위, 평균 회전수 2위였습니다. 좌완 선발의 포심 회전수 순위는 1위 레긴, 2위 크로셰, 3위 이마나가, 4위 스넬이었습니다. 포심와 스윙 비율은 31.4%였는데 이는 선발과 불펜을 합쳐 메이슨 밀러, 코디 포티, 페피오 5위에 이은 6위였습니다. 크로셰는 지난해까지 불펜 투수를 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쿼터, 스위퍼, 체인지업이 모두 결정구로 작동했고 가장 큰 약점이었던 제구도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9이닝당 볼넷이 지난해까지는 4.9개였다가 올해는 2.6개로 줄었고 9이닝당 6.33 삼진이 스쿠볼, 이마나가, 세일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크로셰에 대한 불안은 내구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크로셰는 토미 존으로 이어진 팔꿈치 부상을 제외하면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학 때 약했던 것, 혹사를 당하지 않은 것, 코로나와 토미 존으로 무리할 일이 없었다는 게 주행거리 이론에 따르면 가장 완벽한 매물일지도 모릅니다. 크로셰는 대학 입학 후 올해 25세 시즌까지 던진 346이닝은 같은 나이까지 세일이 던진 925이닝의 37% 수준이며
사사키가 22세 시즌까지 던진 415이닝보다도 69이닝 이적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현역 좌완 선발 중 스코볼과 함께 최고의 구위를 가지고 있는 크로셰는 내구성이 없는 투수가 아니라 내구성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으며 토미존 이후 200이닝도 안 던졌다는 면에서 싱싱한 팔꿈치 인대를 가진 투수입니다. 크로셰가 더 매력적인 건 선발 투수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발 투수가 이닝을 많이 먹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던 것에서 최소 실점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 요한 산타나와 제이크 피비의 등장이었습니다. 4위 영상을 차지하면서 완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2006년에 두 번째 4위 영상을 차지한 산타나는 완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2006년 산타나는 233.2이닝, 2007년 피비는 223.1이닝으로 지금의 기준으로는 엎드려 절해야 하는 이닝을 던졌습니다. 할러데이와 사바시아의 은퇴로 완투형 에이스는 사라집니다. 물론 지금도 윌러, 웹처럼 200이닝을 먹어주는 투수들이 있지만 8이닝 3실점보다는 6이닝 무실점이 선발 투수의 미덕이 됐습니다. 과거 메이저리그 야수들은 수비와 공격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은 공격력이 뛰어나지 않았고 선발들이 이들과 대결하는 동안 힘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운드를 내려갈 때까지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선발 투수의 가동 시간이 줄어들고 강한 공을 뿌리는 불펜이 빨리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PS에서는 더 심해져 이제는 선발이 5이닝 무실점만 해도 극찬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크로셰는 이런 추세에 맞는 보다 짧은 이닝을 전력 투구로 막아내는 에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할러데이의 팀은 할러데이가 던지는 날 불펜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저스는 승리조의 부하가 걸릴 것 같으면 가을에 데려가지 않을 불펜을 쓰고 이런 불펜들을 계속 교체하는 것으로 글래스노우나 야마모토가 7이닝을 던지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크로셰는 올해 146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내년 첫 규정 이닝에 도전하며 FA까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닝 관리를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불펜으로 내려보내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크로셰를 가을에 불펜으로 쓴다면 테너스카와 계약하지 않고도 테너스카가 생기게 됩니다. 패디 코펙과 토미 팸을 내주면서 미겔 바르가스와 다른 2명을 받은 마감 시한의 행보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던 크리스 게치 단장은 루 로버트는 마감 시한으로 넘기고 크로셰를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선발을 찾고 있는 보스턴과 마감 시한 때 가장 적극적이었던 다저스, 역시 선발이 필요한 볼티모어 등이 크로셰를 노리고 있습니다. 화이삭스가 원하는 대가는 야수 유망주입니다. 과연 크로셰는 누가 데려갈까요?